80살 우리 엄마는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말을 훈장처럼 달고 사셨습니다. 50대에 홀로 되어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번듯하게 키워내신 엄마는 철의 여인이었지요.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쳤던 세월은 엄마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어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이제야 평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예기치 못한 안개가 찾아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엄마의 머릿속을 조금씩 점령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50세라는 이른 나이에 엄마는 시장통에 무진 바람을 온몸으로 견뎠어요. 거칠어진 손마디는 아들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겨울날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장사를 이어가던 엄마에게 아들들은 유일한 희망이자 꿈이었죠. 그렇게 청춘을 다 바친 끝에 두 아들은 결혼을 했고 엄마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은 엄마에게 그리 긴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고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깜빡하시는 줄 알았는데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찌개 냄비를 태우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일이 잦아지자 우리 가족은 불안해졌죠. 병원을 찾은 우리에게 의사는 알츠하이머라는 가혹한 진단명을 담담하게 건네주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자식들은 무너졌지만 정작 엄마는 화를 내며 사실을 거부하셨어요. 이것은 환자 본인이 병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른바 질병 병식 결여의 시작이었답니다. 엄마는 내가 왜 환자냐며 화를 내셨고 우리가 건네는 약을 몰래 휴지통에 버리곤 하셨죠. 자신은 지극히 멀쩡하다 믿는 엄마의 완강함 앞에 자식들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어갔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손길을 차갑게 거부하는 엄마를 보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삼켰어요. 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병이라는 의사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지키려 했지만 엄마는 점점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죠.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오후가 되면 엄마의 눈동자는 평소와 다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하던 낮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유 모를 공포에 휩싸여 집안을 서성거리셨죠. 가구들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엄마의 불안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것이 마치 누군가 자신을 데려가려는 신호처럼 느껴지시는 듯 했어요. 이것이 바로 치매 환자들을 괴롭히는 잔인한 증상인 일몰증후군의 서막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는 갑자기 짐을 싸들고 있지도 않은 친정집에 가겠다며 울먹이셨어요. 지금 여기가 엄마 집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엄마의 귀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울부짖는 엄마를 붙잡고 우리 가족은 밤새 소리 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가장 익숙해야 할 집이 엄마에게는 낯설고 무서운 감옥처럼 변해버린 것만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엄마의 기억은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를 방황하게 했답니다. 육체는 우리 곁에 있지만 정신은 조금씩 떠나가는 이 상황을 모호한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계시지만 예전의 엄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케 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엄마를 마주하게 될지 두려움이 앞서곤 했습니다. 눈앞의 엄마를 보며 그리워해야 하는 이 역설적인 고통은 가족들의 영혼을 갉아먹었어요. 매일 조금씩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잔인한 시간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어버렸답니다. 자식들에게 짐은 되지 않겠다던 엄마의 평생 신조가 무너지는 순간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대소변을 실수하고 아이처럼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엄마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죠. 자신이 가장 경계했던 모습으로 변해가는 현실 앞에 엄마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망가지면 안 된다며 울먹이는 엄마를 보며 자식들은 가슴을 쳤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엄마의 존엄성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엄마 스스로가 자신의 머릿속이 비워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익숙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입술만 달싹이는 엄마의 눈동자엔 원초적인 공포가 서렸죠. 자신의 세계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엄마는 매일 밤 흐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엄마와 자식들 모두를 깊은 늪으로 밀어넣었어요. 암흑 같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그 발걸음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웠답니다. 어느 날 엄마는 큰아들의 이름을 부르려다 멈칫하더니 누구냐고 묻고 말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전부였던 자식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 세상은 멈춰버린 듯했죠. 엄마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죽음보다 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의 낯선 시선 앞에 우리는 소리 없이 무너졌어요. 함께 쌓아온 수십 년의 추억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비극이 현실이 된 것이죠. 엄마를 향한 사랑과 간병의 고단함 사이에서 자식들은 매일 죄책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짜증을 내고 돌아서서 후회해야 하는 악순환 속에 우리의 마음도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은 효도라는 이름의 굴레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차라리 우리를 빨리 떠나는 게 나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저주했어요. 사랑하기에 더 미안하고 미안하기에 더 아픈 그 처절한 심리적 전쟁은 끝이 없었답니다. 평온했던 우리 집은 이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저언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스밸브를 잠갔는지 현관문을 걸었는지 수십 번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죠. 엄마의 돌발 행동 하나에 온 가족이 비상사태가 되는 나날이 그림자처럼 이어졌습니다. 깔끔하셨던 엄마의 손길이 닿았던 곳마다 무질서와 혼돈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에요. 정리되지 않는 거실처럼 우리 가족의 삶도 조금씩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었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엄마의 병을 숨기는 일도 자식들에게는 커다란 심리적 짐이었습니다. 행여나 엄마가 밖에서 실수를 하실까봐 외출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가는 우리 집은 점점 적막한 섬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는 목적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텨냈답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찰나의 순간, 엄마는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매만지며 한숨을 쉬셨죠. 그 짧은 시간에 엄마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흐릿한 눈망울에 고이는 눈물은 평생을 바르게 살고자 했던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엄마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기억은 떠나가도 인간으로서의 고결함만은 지키고 싶어하는 엄마의 절규가 들리는 듯했죠.
오후 5시가 넘어가면 거실의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엄마를 위협했어요. 어둠 속에서 환청을 듣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하는 엄마의 모습에 우리는 얼어붙었죠. 일몰증후군이 찾아올 때마다 엄마의 영혼은 거친 폭풍호 속을 헤매는 작은 돛배 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뻗어 붙잡으려 해도 엄마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려갔어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기만을 기도하며 우리는 숨죽여 엄마의 곁을 지킬 뿐이었답니다. 엄마가 평생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던 가계부 속 글씨들도 이제는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담겼던 엄마의 알뜰함과 자식 사랑의 흔적이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죠. 기억의 유효 기간이 다 된 것처럼 엄마의 세계에서 소중했던 기록들이 지워지고 있었어요. 그 기록들을 대신 기억해야 하는 자식들의 마음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얹어졌습니다. 엄마라는 거대한 도서관의 책들이 하나둘 불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답니다. 이제 엄마와 마주 앉아 있으면 우리는 서로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눈에서 낯선 이방인의 향기가 느껴질 때 가슴이 저려오죠. 대화는 이어지지 않고 침묵만이 방안을 가득 채우는 날들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서서히 풍화되어 사라지는 과정을 우리는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어요. 매일 마주하지만 매일 처음 만나는 것 같은 이 비극적인 재회는 끝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엄마의 마른 손등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사랑이 그 맞잡은 손을 통해 서로의 심장으로 전달되는 듯했죠.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려도 자식을 향한 엄마의 본능적인 끌림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 하나에 의지하며 우리는 무너져가는 마음을 다시금 추스를 수 있었어요. 비록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가슴에 새겨진 사랑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믿고 싶었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거실에 앉아 있으면 억눌러 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스스로에게 수만 번 질문해도 돌아오는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죠. 엄마의 병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것 같아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자괴감이 밀려와 우리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치매라는 괴물과 싸우는 동안 우리 가족의 영혼도 조금씩 부서져 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엄마의 머릿속 안개는 거칠 기미 없이 매일 더 짙어지며 소중한 것들을 가려버렸습니다. 어제 알았던 얼굴이 오늘은 낯설고 아까 했던 말이 금세 기억에서 증발해버리곤 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의 원래 모습은 찾기 힘들어지고 텅 빈 껍데기만 남는 듯 했습니다. 이 잔인한 소멸의 과정을 매 순간 지켜봐야 하는 것은 산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어요. 우리는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답니다. 이제 엄마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낯설어 하셨습니다. 거울 속의 노인을 향해 누구냐고 묻거나 화를 내는 모습은 우리의 심장을 도려냈죠. 자신의 이름과 얼굴마저 잊어버린 엄마의 세계는 이제 완전한 암흑에 가까워졌습니다. 그토록 강인했던 한 여자의 정체성이 한 줌의 먼지처럼 흩날려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자신을 잃어버린 엄마를 위해
우리가 대신 엄마가 누구였는지 기억해 주기로 했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엄마와 이별하는 연습을 하며 슬픔의 근육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냉혹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쥐었죠. 원망보다는 감사를, 고통보다는 사랑을 먼저 떠올리려 애쓰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완전히 잊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 짧은 고백이 엄마의 다쳐가는 마음의 문턱을 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답니다. 이 길은 우리 가족만이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 때로는 큰 위안이 듭니다. 어딘가에서 우리와 같은 밤을 지새우며 눈물 짓고 있을 수많은 가족의 마음이 느껴지죠.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한답니다. 엄마의 인생은 안개 속에 갇혔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안개를 뚫고 나아가는 빛이 될 거예요. 언젠가 이 아픈 계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조금 더 깊어진 사랑을 이해하게 되겠지요. 기억이 사라진다는 건 어쩌면 엄마가 이 세상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치열했던 8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는 순백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 과정이 지켜보는 우리에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엄마에겐 마지막 안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로운 망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곁에서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기로 했어요. 상실의 끝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남는 법이니까요. 엄마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번듯한 학벌이나 집이 아닌 헌신적인 사랑이었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가혹한 시련 앞에서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버팁니다. 엄마의 기억은 조각나 흩어졌지만 그 사랑의 유전자는 자식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이제는 우리가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 그 사랑을 되돌려줄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받기만 했던 세월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된 것이랍니다. 치매를 극복해야 할 적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완치를 꿈꾸기보다는 오늘 하루 엄마가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죠.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소동에도 의연해지는 법을 우리는 매일 훈련하고 있어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치매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자신들만의 보폭을 찾아가고 있어요. 우주의 모든 별이 사라져도 그 별이 보냈던 빛은 수억 년 동안 우주를 항해한다고 합니다. 엄마의 기억이 다 사라져도 엄마가 우리에게 쏟았던 사랑의 빛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 빛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며 불멸의 흔적이 되겠지요. 안개는 풍경을 가릴 뿐 풍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엄마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 가슴 속에서 가장 찬란한 꽃으로 피어날 거예요. 이 영상은 엄마를 향한 나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에게 닥칠 미래를 위한 작은 기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내일의 준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며 언젠가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외롭지 않도록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연대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슬픔을 넘어서는 진짜 사랑의 힘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을 다시 힘차게 살아가기로 해요.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엄마의 안개는 여전히 짙지만 우리의 마음은 밝아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위로의 씨앗 하나가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오늘 한 번 더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목적은 다한 것이죠. 함께 해주신 시간만큼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비극 너머에 숨겨진 사랑의 보석을 찾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엄마가 알츠하이머 치매 중증이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니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댓글창 열려 있으니 사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